안녕하세요. 지금까지는 제가 대본을 써서 그 대본을 읽는 방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요. 지금부터는 제가 대화체로 그냥 편안하게 특별한 대본 없이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완벽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대화하는지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요. 저도 좀 더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 11부터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오늘은 독일과 한국의 문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독일에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좀 있을 거예요. 제가 독일에 산 지는 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사실 독일 문화, 한국 문화를 비교하기에는 이미 제가 독일 문화에 많이 적응을 해서 초창기 제가 독일에 왔을 때보다는 좀 독일 문화를 비교하는 게 무뎌진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최대한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 한국이랑 이건 너무 달라라고 생각했던 것들 기억해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제가 독일 처음 와서 놀란 것은 바로 저에게 다 독일말로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어요. 사실 한국은 외국인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. 그래서 독일이 또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이민자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저에게 모두 독일어로 먼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는 상상을 못했어요.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못했거든요.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. 아무도 저에게 영어로 물어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좀 당황했었죠. 근데 독일에 살면서 많이 이해가 됐어요. 사실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민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잘 할 수 있고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은 외국인이 많이 없고 있다고 해도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할 거라는 기대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죠. 최근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저에게 독일어로 얘기하면 저는 독일어를 할 수 없어요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가장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놀랐던 일인 것 같고요. 또 독일에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좀 안 됐던 것은 관심이 없어요, 사람들이. 어떤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이 뭐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가도 그 사람들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이 있다고 해도 초반에 뭐 이름을 막 물어보거나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거나 너 얘랑 어떻게 친구가 된 건가 뭐 이런 것들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.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이 지나서 뭐 어떻게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과 다 인사를 하고 친하게 오늘 모임에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한국은 일단 누가 오면 소개를 시켜주고 얘는 내가 어떻게 아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고 뭐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그분이 만약에 외국인이거나 하면 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죠.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관심이 좀 있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익숙하신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무관심하다, 좀 섭섭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이 돼서 오히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죠. 이름 막 물어보고 어디에서 왔어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저도 있어요. 그리고 시간 개념도 한국이랑 독일이랑 굉장히 다르죠. 독일 사람들 뭐 계획적이고 시간 약속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일 파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제때 맞춰서 꼭 그 시간에 오거나 3분, 5분 정도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것.
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뭐 관공서 이런 약속이 잡혀 있을 때는 일찍 가서 미리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3시에 관공서에 약속이 잡혀 있다 이러면 3시에 맞춰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면 항상 시간이 좀 늦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도착해서도 그 장소가 어딘지 찾아야 되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독일 사람들은 좀 얄짤없거든요. 늦게 오면 그날 약속 그 관공서 일을 못 봐요.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서 오라고 해요. 그렇게 헛걸음을 한두 번 치면 정신이 번쩍 들죠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. 뭐 한국처럼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. 2분 끝나고 빨리 해드릴게요. 뭐 이런 친절함이 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몇 번 당하다 보면 10분 일찍 가서 먼저 기다리고 헛걸음을 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뭐 약속 잡는 것도 독일이랑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독일 사람들 미리 계획을 하고 그래서 뭐 생일 같은 경우도 한 늦어도 3주 전에는 초대를 합니다. 그래서 3주 전에 이제 뭐 내가 언제 생일을 할 테니 그때 와라 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몇 월 며칠까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해달라 이런 것도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손님이 몇 명 오는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다 계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특히 뭐 저녁 식사를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밥 먹거나 이런 거 한국처럼 뭐 너 내일 뭐 해? 주말에 뭐 해? 우리 밥 먹을까?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한 뭐 일주일? 길게는 뭐 2, 3주일까지도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편이에요. 약속을.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 같이 밥 먹을까 해서 그런 약속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굉장히 계획대로 약속도 이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친한 친구라도 뭐 급하게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시간을 물어서 그 사람과 나의 시간을 맞춘 다음에 1주, 2주 뒤에 식사 약속을 잡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.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. 우리 같이 뭐 내일 만나서 점심 먹어도 될 텐데, 다음 주? 다음 주에 점심?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해요. 그렇게 하면 제 스케줄도 잘 계획해서 그때 시간을 비워놓을 수 있고, 계획대로 좀 하니까 독일 사람들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 조금 내가 이 시간에 안 될 것 같아도 약속을 잡는 사람도 있고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응답이 많죠.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좀 긴가민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스트레스는 좀 없어요. 하지만 좀 천천히고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인내심 이야기하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독일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차가 갑자기 아니면 뭐 지하철이 가다가 멈췄어요. 그럼 안내방송에서 뭐 지하철이 지금 운행이 잠깐 멈췄으니 기다려주세요 했을 때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려니 다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웃는 사람도 있고요. 뭐지? 이러면서. 그리고 뭐 10분이고 15분이고 급하지 않아요. 그냥 기다려요.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여유?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것들 보면 좀 한국 문화와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. 어디 가서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약국 가서 약을 살 때도 줄을 서 있을 때 그럴 때도 줄이 굉장히 길어요. 그런데도 약사와 그 환자가 그 뒷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상세하게 다 설명하면서 또 대화를 합니다. 뒷사람들도
뭐, 왜 저렇게 길게 대화를 해? 이렇게 막 눈치를 주거나 그렇게 심하게 좀 압박을 주거나 빨리 끝내, 이런 대화를 빨리 끝내 라는 그런 압박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면 그냥 기다림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약속과 약속 사이에 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아니면 어떤 것들을 계획을 다 그 시간을 충분히 비워 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좀 스트레스도 없고 그 계획을 위한 시간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.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하기 때문에 이 약속 사이에 빨리 재빠르게 또 다른 약속을 빨리 하나 해결하려고 하죠. 그래서 그런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좀 느리고 천천히 어떤 일을 해결하지만 그 사이에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. 또 식당에 갔을 때 조금 많이 다르죠, 문화가.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할 때 손을 들어서 뭐 여기요, 저기요 라고 해서 종업원을 부르는 문화라면, 아니면 요즘은 다 베일이 있죠. 하지만 독일은 식당에 갔을 때,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일단 메뉴판을 받아요. 그러면 내가 먹을 메뉴를 고르고 그리고 기다려요. 종업원이 올 때까지. 보통 이렇게 뭐 손을 들어서 종업원을 부르거나 이런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 종업원들도 있어요. 알아서 내가 올 텐데 왜 저렇게 서둘러서 나를 부르나, 이런 생각을 하는 종업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보통 눈으로 이렇게 종업원과 눈을 마주치면 종업원이 알아서 나 갈게 라는 신호를 주거나, 종업원이 너무 안 온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서 종업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거나 눈으로 마주쳐서 종업원에게 사인을 준다거나, 그래서 종업원을 부르는 경우가 많죠. 보통은 메뉴판을 받아서 메뉴를 고르고 다 골랐으며 메뉴판을 덮어두면 그게 시그널, 사인이에요. 그래서 내가 메뉴를 다 골랐으니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, 메뉴를 다 고르신 분들은 독일에서 메뉴판을 덮어 놓으면 종업원이 저분은 주문할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메뉴판 계속 열어놓고 보면서 주문할 수 있지만, 독일 같은 경우는 메뉴판을 덮어 놓으면 종업원이 알 수 있다는 점, 그 점도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계산도 당연히 다르죠. 독일에서는 계산할 때 항상 보통 뭐 아시아 식당 이런 데 빼고는 보통 종업원이 테이블로 와서 테이블에서 결제를 하죠. 그래서 결제할 때 이미 카드로 결제할게, 현금으로 결제할게,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또 카드 하는 기계를 가지러 또 갈 필요는 없으니까 종업원이, 아니면 종업원이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. 계산한다고 얘기했을 때 카드로 할 거야, 현금으로 할 거야 물어보면 뭐 카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보통 또 종업원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같이 계산할 거야 아니면 따로 계산할 거야 항상 물어봐요. 그러면 친구랑 따로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따로 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얘가 먹은 거 하고 플러스 팁 이렇게 주고, 저도 제가 먹은 것과 종업원에게 주는 팁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카드 계산도 되고 현금 계산도 됩니다. 친구는 뭐 카드로 하고 나는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계산이 따로도 되고요. 팁도 보통 카드로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10%에서 15% 정도 뭐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주기도 하는데, 뭐 예를 들어 13유로 나왔다 그러면 한 15유로 정도 이렇게 팁을 주기도 하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팁이 없죠. 거의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? 잘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팁이 없고 그냥 먹은 금액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음료를 시키는 것도 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음식만 시키고 음료는 물
이런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요.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음식만 시키는 경우는 조금 눈치가 보이고 항상 음료를 같이 시켜야 하는 좀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계산할 때 보통 앞으로 가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죠.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항상 한국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 적립카드, 포인트카드,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항상 이야기하죠. 그래서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?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든지 좀 빨리빨리 되는 편이고 한국에서는 식당에서도 뭐든지 좀 빨리빨리 되는 편이고 독일은 천천히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. 그런데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. 외식 문화가. 한국은 외식하는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자주 외식을 하고 외식을 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독일은 외식하는 것도 굉장히 계획되어 있고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비워놓은 상태고 내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잠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식당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식당 분위기와 맛과 또 이 사람과 대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서 예약을 해서 온 외식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좀 늦게 오고 뭐 음식이 천천히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과정, 사람을 만나서 그 시간을 내가 기꺼이 소비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뭐 오늘 잠깐 저녁에 밥 밖에서 먹고 들어갈까 집에 뭐 이런 개념으로 외식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은 빨리 먹고 빨리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굉장히 빨리빨리 해주고 나도 이 식당에서 이 식당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막 이렇게 먹는 외식보다 빨리 먹고 들어가려는 밥을 한 끼 먹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외식이기 때문에 독일과 외식 문화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. 또 한국은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가게를 가도 그렇고 좀 손님이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종업원들도 당연히 손님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을 서빙하는 그리고 음식점 주인이 조금 자기가 더 여유가 있고 손님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맛있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듯한 그런 주문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손님이 뭐 그렇다고 구걸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종업원이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종업원이 더 파워가 있는 식당이 좀 더 파워가 있는 그런 경험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면 내가 어떻게 좀 더 종업원에게 편하게 주문을 잘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음식이 늦어도 굉장히 기다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재촉하거나 종업원에게 뭐 이렇게 특히 뭐 음식을 다 먹은 음식을 치우는 종업원을 뭐 이렇게 불러서 내가 뭐 콜라 한 개 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독일에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종업원이 그 테이블을 다 치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종업원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일 때 뭐 콜라나 다른 음료를 더 추가해서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독일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굉장히 보기 좋은 면이었어요. 한국에서 굉장히 학생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리저리 바빠 보이는데 막 또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가 있고 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런 문화는 독일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음식이 좀 늦게 나오거나 하면 종업원이 사과하죠. 죄송합니다. 뭐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제가 주방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주방에 한 명이 오늘 아파서 못 와서 주방이 너무 바빠서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라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음식이 좀 늦게 나와서 불만을 해도
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, 우리. 우리 지금 뭐 주방이 오늘 너무 바쁘다. 손님이 오늘 너무 많다.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.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?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어쩌라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나 이렇게 우리 상황 안 보여 지금? 너가 재촉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약간 쌉티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한 독일 사람들은 여유롭게 기다리거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식당을 가면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받고 기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, 뭐 사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독일 식당에서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독일에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나라가 좀 추운 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, 코를 푸는 거, 코를 크게 푸는 거, 이렇게 휴지를 들고 흥 하고 크게 푸는 거, 공공장소에서 푸는 것이 독일에서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을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또 내 옆 테이블에서도 아니면 뭐 옆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를 굉장히 크게 흥 하고 푼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놀랐어요, 처음에. 식당이고 음식점인데 이렇게 코를 풀다가 코가 튈 수도 있는 거고 좀 예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또 그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또 국물,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좀 후루룩 후루룩 하고 소리를 내서 먹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독일에서는 또 그런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예의,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그 예의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좀 말하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조금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좀 입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것이 그렇게 신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국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좀 후루룩 후루룩 이런 먹는 것들이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에서는 또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하는 행동 같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죠. 숟가락, 젓가락 모두 한 손으로 먹는 문화인데 그래서 안 쓰는 한 손은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 손은 식탁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독일에서는 양손 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양손 다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고요. 또 안 먹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건 좀 게으르고 먹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이쪽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한국에 갔을 때 또 한 손은 내리고 독일에서는 또 한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독일 문화, 한국 문화 좀 다른 점이고요. 또 다른 점이 있어요. 화장실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한국에는 공공 화장실이 야외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독일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또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화장실에서도 다 팁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내가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화장실을 관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분께 뭐 50센트, 1유로 정도의 팁을 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. 그러면 거기다가 사용하고 나가실 때 돈을 넣을 수 있어요. 뭐 화장실이 깨끗하고 내가 급한 일을 해결했을 때 기분이 좋다. 그러면 이렇게 팁을 넣을 수 있겠죠. 하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국은 완전 깨끗하게 관리된 화장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화장실도 있어요. 많이 있긴 하니까 야외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화장실은 한국은 많이 있지만 쓰레기통은 많이 없죠. 길거리에 쓰레기통은 독일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
길 건너 계속 쓰레기통이 보이고,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독일은 편하게 되어 있고, 한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녀야 하죠.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쓰레기통이 보이면 넣기 일수인데, 한국은 아마 쓰레기를 종량제 시스템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다들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보이는 곳에 넣지 않도록 쓰레기통을 일부러 많이 설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옷 같은 거 입고 나갈 때, 독일에서는 집 밖을 잠깐 나갈 때도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. 다들 옷을 좀 그래도 갖춰 입고 나가려고 하고, 좀 실용성이 있게, 특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전 이런 것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경우는 정말 한여름, 뭐 휴가철 이런 때 아니고서야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마트 가거나 그럴 때 슬리퍼 신는 사람들 많이 있고, 추리닝 입고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. 심지어는 뭐 식당 갈 때도 추리닝에 스레빠 신고 가서 밥을 먹는 것이 비일비재한데, 독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. 뭐 마트에 갈 때라도 항상 청바지 아니면 뭐 야외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좀 적응이 안 됐지만, 계속 습관이 되니까 또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건 저도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또 공회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도 공회전은 불법이에요. 특별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. 독일도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, 공회전이란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멈춰 있는 상황에서 차에 시동을 켜 놓은 상황을 공회전이라고 하죠.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이기도 해서,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면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도 차 앞 유리가 좀 얼어 있거나 하면 얼음을 긁어내는 긁개를 차에 항상 두고 다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을 사정없이 긁어서 얼음을 없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설이나 이런 것들 다 차 시동을 켜서 히터를 틀어서 그걸 자연스럽게 녹이거나 이렇게 하죠. 하지만 독일에서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시동을 켤 수 없으니까 얼음을 그 추운데 다 긁어내고, 그렇게 서리도 안에 스펀지 같은 거 있어요. 차에 스펀지로 다 닦고 그렇게 차에 얼음을 없앤 다음에 운전을 합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추운 날은 미리 가서 시동을 켜놓고 집에 들어와서 신발 신고 옷 입고 해서 나가서 따뜻한 차를 타는 경우도 있죠. 그렇지만 독일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, 그렇게 공회전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신고하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차 이렇게 시동 켜놓지 마라 오래.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매연 때문에도 그렇겠죠.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독일의 문화의 특징, 그리고 한국과 독일 이런 것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.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독일에 좀 산 지도 오래되고, 그래서 한국과 독일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좀 생생하게 이야기를 잘 했나 싶긴 한데,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느끼는 생각, 그런 것으로 팟캐스트에 돌아오겠습니다.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